슬로우 조깅을 통하여 확실히 1.5kg이 줄었네요.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오티움을 추구하는 오티한 토크. 최근에 우리나라에 조깅 열풍이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재 달리기를 하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달린다고 하니까 달리기 열풍이 이렇게 절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 더 크루라는 이런 말들이 아주 익숙해지게 되고요, 생활화되고 달리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운동복이라든가 그리고 러닝 슈즈가 아주 그 인기리에 고급 브랜드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산막을 준비하는 정년 퇴직 이후에 해야 되는 이런 몇 가지의 활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문제, 건강, 관계, 이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여야 하는데요,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건강이라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이런 데 따르는 위험,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함에 따르는 이런 낙상의 위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지연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체력의 보존적 요소로서의 어떤 운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는 또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든가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아주 필요하죠. 우리는 점차적으로 근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과부하를 통한 이런 근육의 증가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최소한 우리가 근감소증을 완화시키고 근감소증을 늦추는 이러한 근육 강화 운동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유산소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걷기겠죠. 사실 이렇게 걷기만 하다 보면 지루한, 또한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방법의 장르가 슬로우 조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 성장 운동은 근감소증을 회피하거나 혹은 지연시키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감소증의 문제를 대처할 방법으로 낙상 골절 위험에 대비한 지속적인 우리의 근육 강화 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성이라든가 지구력 같은 이러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에게 제2의 그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종아리 근육이라든가 그 하체 근육들을 강화해 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 유지, 그리고 보행이라든가 안정성, 골절 낙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걷기 운동입니다만, 걷기 운동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걷기 운동을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슬로우 조깅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체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슬로우 조깅의 이 좋은 점은 이 하체의 그 부담을, 하중을 굉장히 적게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체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달리기 운동이 슬로우 조깅이고요. 실제로 이 경험으로는 슬로우 조깅은 그렇게 힘든 운동도 아니고 그렇지만 충분히 지방질을 연소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남들이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슬로우 조깅을 해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건강을 위한 시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운동으로 정착시킨 것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시속 약 6km 정도 속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한 6km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6km 이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걷는 거와 뛰는 거에 구별이 되는 순간에 어떤 속도는 적어도 5km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발을 착지하는 게 걷는 거와 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속도는 한 6k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굉장히 호흡이 가쁘지는 않습니다. 호흡이 가쁘지는 않고 아주 편안하게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심호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맥박을 측정해 보니까 100에서 120 사이, 그래서 보통 한 110 정도에서 분당 110 정도의 맥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운동도 하면서 저강도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또한 이 저강도의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질을 태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질을 태우는데 이 저강도 운동은 약 2배의 지방질을 산화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질을 2배나 소비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도 보면은 슬로우 조깅을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체중이 1.5kg 이상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쉽게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로우 조깅을 그런 측면에서도 권장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슬로우 조깅의 착지법은 포푸시입니다. 그러니까 발의 이 앞부 지면에 이렇게 땅을 닿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엔드 푸시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딛고 이렇게 뒷부분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무릎과 이렇게 수직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직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하중이 무릎에 직접 연결이 되면서 몸무게 6, 7배 이상의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포착지법을 이용하면 포풋을 쓰게 되면은 이게 아치형을 그리게 됩니다. 일종의 발밑의 부분은 아치형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치형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 아치형과 이 발목이 다시 용수술적인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술적으로 이 무릎의 충격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달려보니까 한 2, 3일 정도는 무릎이 약간 아픈 무리하게 그런 통증 같은 걸 느끼긴 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아내는 전혀 처음부터 그런 발목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은 5km 정도를 매일 달리고 있는데요. 6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요.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통증 느낌이 없다는 거.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무릎에 오는 통증, 무릎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은 슬로우 조깅에서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 자세는 일자로 몸을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또한 이 달릴 때 먼 앞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먼 앞쪽을 바라보면서 표정은 미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니코 페이스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뛰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5km의 걸을 때의 체력적인 방전의 느낌보다는 땀도 훨씬 더 많이 흘리게 되고 체력적 어떤 소모도 훨씬 많다는 그 느낌을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해진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조깅은 짧은 보폭이 특징입니다. 이 발이 빨리 달리려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발을 밀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이 무릎에 즉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보폭을 하게 되면 이 무릎과 발이 이렇게 멀리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이 전신의 앞부분을 나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어떤 충격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은 보폭임으로써 1분간의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1분간에 몇 걸음을 뛰느냐 하면 약 한 170에서 180걸음 정도 케이던스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이 되겠습니다. 달린 시간이 50분 21초, 거리가 5.09km, 맥박이 1분간 107번이 뛰어서 저강도 운동임을 나타냅니다. 칼로리 소모 393kcal, 평균 속도 6.0km, 케이던스가 1분간에 달리는 보폭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줄어들어서 34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통산 이 경우 180 내외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페이스는 1km를 주파하는 시간이 9분 53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기 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뛰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강변이라든가 해변에서는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만은 좀 더 사람들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이러한 공간을 막 찾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가급적 집 주변에서 이렇게 이른 시간대나 혹은 늦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시간차를 이용한 달리기를 슬로우 조깅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슬로우 조깅을 하게 되면 뇌유래 신경인자죠. 우리 뇌에 BDNF라는 신경 물질이 촉진하게 되고 이 촉진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들을 향상하게 됩니다. 슬로우 조깅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인생 산막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느냐 추천을 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달릴 때는 절대로 상체를 앞으로 내지 말고 앞으로 내게 되면 역시 그 무릎에 가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달리면서 이 손은 가급적이면 손의 동작도 이렇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와 제가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 몸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상체의 가급적이면 움직임이 적게 하고 팔도 이렇게 함께 붙여서 소모를 적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달리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폭도 아주 짧게 1분간 한 180, 190 정도. 이런 보폭 측정은 뭐 손으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분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도 되고요. 요즘은 이런 워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워치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면은 특히 조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기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또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다음 달에는 이 건강 마라톤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코스입니다만은 우리는 5km 달리기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뭐 현재 연습량 수준이니까 자연스럽게 달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달리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서로가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건강을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인생 산막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